메시가 슈팅을 단 한 개도 때리지 못하고 월드컵 무대를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대장정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결승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대 교체의 상징 라민 야말과 축구 역사의 전설 리오넬 메시가 같은 피치 위에서 맞붙은 경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경기가 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동시에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번 결승전이 왜 기울어진 매치업이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스페인은 대회 첫 경기 카보베르데전에서 충격적인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출발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라민 야말 선수가 선발로 복귀한 이후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사우디의 4대0, 우루과이의 1대0, 32강 오스트리아의 3대0 승리를 시작으로 16강 포르투갈, 8강 벨기에, 4강 프랑스까지 차례로 꺾으며 대회 내내 지배적인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어떠했을까요? 아르헨티나는 알제리의 3대0, 오스트리아의 2대0, 요르단의 3대1로 조별 라운드를 전승으로 통과했지만 토너먼트에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카보베르데전에서는 거의 패배 직전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이겼고, 이집트전에서는 0대2로 끌려다니다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승리는 계속 챙겼지만 경기력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르헨티나가 결승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메시 선수가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가 결승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그게 이 경기 최대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양팀 라인업을 보면 스페인은 라민 야말, 미켈 오야르사발, 로드리, 쿠쿠레아 등 핵심 자원이 총출동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메시를 필두로 훌리안 알바레스, 엔소 페르난데스, 알렉스 메겔리스터 등 주전 멤버를 모두 내세웠습니다. 라인업만 보면 역대급 빅매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달랐습니다. 스페인은 예상대로 볼 점유와 주도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4-4-2 포메이션으로 중원 숫자가 스페인의 쌈 미드필드 구성보다 부족했고, 메시 선수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술적 배치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볼 점유율은 스페인이 6대4, 아니 거의 7대3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스페인이 그라운드 전체를 지배한 셈입니다. 여러분도 그 흐름 보시면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건 단순한 볼 점유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수비 블록을 쌓고 역습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스페인이 볼을 그렇게 많이 쥐고도 좀처럼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4분 라민 야말의 슈팅은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막아냈고, 전반 중반 야말의 오른쪽 측면 돌파 후 크로스도 아르헨티나 수비진이 침착하게 걷어냈습니다. 스페인은 볼을 돌리고 또 돌렸지만 야말을 제외한 공격진은 도전보다 안전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이른바 엔진에 불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의적인 흐름은 있는데 마무리를 책임질 결정적 한 방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낮은 볼 점유에도 후방에서 패싱으로 공을 지키며 롱볼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6분에는 메시 선수가 최전방으로 침투해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 밖까지 튀어나오는 대담한 움직임으로 차단했습니다. 양팀 골키퍼 모두 이날 경기의 숨은 주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 40분이 지나도록 스페인의 슈팅은 단 1개, 아르헨티나는 슈팅이 아예 0개였습니다. 전세계 축구 팬들이 기대했던 역대급 결승전 명승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반 막판에서야 스페인이 에너지를 끌어올렸습니다. 39분 오야르사발의 강슈팅은 마르티네스 정면으로 향했고, 42분 페로의 크로스는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날아갔으며, 43분 쿠쿠레아의 왼발 강슈팅은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전반 막판 공간 패스로 찬스를 노렸지만 우나이 시몬이 또다시 튀어나와 막아냈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이 대회 내내 보여온 약점이 결승전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스페인은 야말을 제외한 공격진이 사실상 잠수를 탔고, 상대 수비를 직접 위협하는 움직임이 없다 보니 아무리 볼을 돌려도 결국 허공에 패스를 날리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볼 점유 자체가 너무 낮아 메시를 포함한 공격진에게 공격 기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메시마저 이날은 잠수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르헨티나는 전반 종료 직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까지 겪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스칼로니 감독은 레안드로 파레데스, 나우엘 몰리나 등 수비 미드필더와 사이드백을 3명이나 교체 투입했습니다. 공격보다 수비 안정에 방점을 찍은 소극적인 카드였습니다. 이 선택이 사실상 아르헨티나의 후반전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후반전도 스페인의 일방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54분 오야르사발의 박스내 패스를 오타멘디가 막아냈고 55분 올모의 컵백 크로스는 온티비에로가 걷어냈습니다. 63분 다니엘 모이 중거리 슈팅은 마르티네스에게 막혔고 66분 페란 토레스의 헤더 슈팅도 마르티네스가 다시 한번 선방했습니다. 76분 쿠바르시의 기습 중거리 슈팅까지 막혀버리면서 스코어는 여전히 0대 0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계속 기회를 만들었지만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스 골키퍼는 그야말로 이날 팀 전체를 혼자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막판 아르헨티나의 충격적인 변수가 터졌습니다. 엔소 페르난데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으로 경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순간이 사실상 아르헨티나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경기는 그대로 0대 0으로 90분을 마쳤고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스페인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장 전반 5분 니코 윌리엄스가 박스 안에서 세컨볼을 마무리하며 득점을 터뜨렸지만 파울 판정으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 팬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스페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장 후반 페란 토레스가 박스 안에서 환상적인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90분 내내 꽁꽁 잠겨있던 빗장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이 1대 0으로 승리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16년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90분 내내 슈팅 숫자가 너무나 적었기에 패배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는 슈팅 0개라는 너무나도 허무한 숫자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라는 선수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메시는 이 경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냈는데 팀이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 기회 자체가 너무 적었던 것이 아닐까요? 볼을 받지 못하는 선수는 아무리 위대해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결승전이 남긴 가장 씁쓸한 교훈입니다. 반면 스페인은 이번 대회를 통해 라민 야말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완전히 탄생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야말은 이번 결승전에서도 사실상 혼자 스페인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야말이 없었다면 스페인 역시 훨씬 더 답답한 경기를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4년 야말 중심의 스페인이 어떻게 진화할지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번 결승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역대급 빅매치라기엔 너무 지루했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긴장감 속 연장 결승골이 더 극적으로 느껴졌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오늘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성적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긴 대회였습니다. 4년 뒤 또 어떤 역사가 쓰일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월드컵 전체를 관통한 전술 트렌드를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